최근 코비의 리츠 해설집의 댓글을 저희가 좀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댓글 중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국장 탈출, 미국 리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댓글에 보면 미국 리츠가 답일까요? 이런 질문에 미국 리츠가 답입니다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미국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ETF와 한국 리츠에 투자하는 ETF의 최근 6개월간 수익률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플러스 17%부터 해서 지금 4개 ETF 상품들 보시면 전부 플러스 17% 정도 수준인데요. 반면에 가장 큰 한국 리츠에 투자하는 ETF인 타이거 리츠 마이너스 7.1%입니다. 두 번째 큰 코덱스 마이너스 7.9%, 플러스 K 리츠는 규모는 적은데 마이너스 6.77%, 극명하게 수익률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비의 리츠 해설집에서는 이 수익률이 6개월간의 어떤 단기적인 성과인 건지 아니면 4, 50년 정도 장기간에 걸친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궁금증을 갖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고요. 둘째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제로 장기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 수익의 원천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코비의 리츠 해설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리츠 시장의 성과를 추적하는 다양한 인덱스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인덱스는 FTSE 나리츠 올 에쿼티 리츠입니다. 이렇게 미국에는 모기지 리츠라고 해서 대출하는 리츠가 있어서 대출은 한국 시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뺀 에쿼티 리츠만 추종하는 FTSE 인덱스인데요. 여기가 지수 설정이 72년부터 설정됐어요. 그래서 한 50년이 넘었고 구성 종목도 154개 에쿼티 리츠를 추종하기 때문에 미국 리츠 시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 50년 기간의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리츠이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 부분이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과 리츠의 50년 동안의 성과인데요. 저희가 이 리츠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큰 성과를 보여줬는지는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2007년에 한국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0을 뚫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보면. 그러면 지금 한국 코스피 지수가 한 2500 되는 것 같아요. 2007년에 미국 리츠가 대략 보면 한 800 정도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면 한 2800 되죠. 3, 4배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만약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2000에서 아직도 2500인데 미국의 리츠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리츠 시장이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를 한번 보실까요? 리츠와 주식시장 동반 하락을 합니다. 이 언제였을까요? 네, 금융위기 때죠. 한 번. 그리고 이 시기. 이제 코로나, 그리고 이 시기는 급격한 금리 상승. 즉,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리츠라는 게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주식시장과 완전히 별개로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과 동반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더라. 특히 리스크가 올 때는 동일하게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뭐냐면 금융위기 때부터 코로나가 오는 이 장기간 10년 이상 정도 이 기간 동안에 보시면 S&P 500보다 리츠의 성과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주식이 가장 위험도 높고 수익률이 높고 채권이 수익률도 낮고 그 위험도 낮은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주식과 채권의 가운데, 즉 중위험, 중수익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보면 주식시장보다 리츠 주식의 성과가 훨씬 좋았죠. 10년 이상. 근데 최근에는 볼까요? 최근에는 리츠보다 S&P 500이 성과가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빅테크의 성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리츠 주식에 갈 돈이 빅테크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즉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긴 흐름으로 놓고 보면 어떨 때에는 리츠가 주식시장보다 성과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식보다 성과가 덜 나오지만 굉장히 긴 흐름으로 보면 주식이 위험 대비 수익이 가장 높고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다는 점, 이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래프를 이렇게 분리해서 좀 만든 데이터인데요. 정말 리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한 파란색은 인컴 리턴이라고 해서 이게 임대 수입이고요. 이 진한 파란색, 이 부분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변동이 된 거죠. 이걸 두 배를 더해서 토털 리턴, 총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50년 동안 이 FTSE 나리츠 인덱스를 보니까 과거 50년 동안 임대 수입은 7.2%, 그리고 토털이 12.7%니까 자산 가치 변동이 5.5%겠죠. 그래서 과거 50년 동안의 역사를 쭉 봤더니 미국 리츠는 임대 수입에서 7% 약, 그리고 자산 가치 변동에서 5.5% 해서 12.7%의 수익률이 나오더라.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리츠 투자하시면서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고 계세요? 은행 예금보다만 높으면 된다. 뭐 부동산이 있으니까 4, 5%를 목표로 잡고 계세요. 그렇다면 미국 리츠 수익률은 12.7%니까 4, 5%밖에 목표 수익률을 안 잡는다는 것은 너무 낮은 수익률이겠죠. 그리고 임대 수입 측면에서 이 7.2%라는 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한국 리츠에서 지금 임대 수입으로 7.2%를 만들어내는 리츠들이 뭐 사실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은 자산 가치 수익에서 수익률이 대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임대 수입에서 12.7%에서 7.2%나 임대 수익에서 수익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 그래프 보시면 임대 수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리츠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임대 수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산 가치 변동도 큰 부분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임대 수입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서 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리츠의 수익률은 임대 수익률과 자산 가치 변동으로 총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50년 동안의 케이스로 봤더니 임대 수익률이 7.2%, 자산 가치 변동이 5.5% 해서 12.7%가 나온다는 게 이제 저희가 50년 동안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5.5%는 자산 가치 변동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저희 코비트에서는 이 자산 가치 변동 부분이 절대 로케이션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리츠 인덱스를 저희가 봤더니 수익이 잘 나오는 섹터와 상위 수익률 그리고 하위 수익률의 수익률을 봤더니 특수 섹터 같은 게 2023년 총 수익률이 특수 섹터는 이렇게 분류하기 좀 어려운,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관리하고 이렇게 분류된 섹터의 리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년 수익률이 22%, 올해는 42%.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워낙 붐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헬스케어 리츠 작년에 14%, 올해 들어와서는 26%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주거 리츠, 미국 같은 데에는 주거에 이 리츠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멀티패밀리 같은 섹터에. 작년 약 8%, 올해는 18%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반면 포트폴리오 리츠 마이너스 8%, 올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이죠. 호텔 숙박 리츠 작년에는 좋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회복기를 거치면서 호텔 숙박 리츠가 굉장히 좋았다가 올해 이제 리츠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섹터별로 수익률을 보니까 어떤 섹터는 이렇게 높은 수익률,
어떤 섹터는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 아까 50년 그래프를 보면 결국은 우상향을 하긴 했지만 그 안에 섹터로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성과를 잘 내는 섹터와 수익률을 못 내는 섹터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하나가 봤습니다. 다음 또한 중요합니다. 2010년, 2024년, 15년 기간 동안에 섹터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희가 봤는데요. 이건 좀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자료로 드릴 텐데요. 2010년에는 시가총액이 가장 컸던 리츠가 포트폴리오 리츠였어요. 그러니까 오피스도 있고 상가도 있고 호텔도 있고 물류창고도 가지고 있고 이런 포트폴리오 리츠가 36%였는데 지금은 2%로 쪼그라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기가 없어진 거죠. 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인기가 없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 15년 전만 해도 비중이 14%였는데 지금 3%로 떨어졌습니다. 오피스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반면 헬스케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2%가 됐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이니까 아예 데이터 센터 리츠가 없었었죠. 지금은 시가총액에서 9%를 차지할 만큼 크게 성장을 한 거죠. 그렇다 보면 자 이제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여기서 두 자리 숫자의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거고요. 여기는 이 적게 나면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합치고 나면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보다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리테일 리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이제 내수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리테일이 좀 줄긴 했지만 15% 정도의 탄탄한 비중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처럼 과거에는 비중이 없었지만 이렇게 비중이 9%로 늘어났는데 헬스케어처럼 15년 전에는 6%밖에 비중이 안 됐는데 지금 배 이상 비중이 늘어난 이런 성장하는 섹터에서 수익률을 견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50년 동안 총 수익률 12.7%가 어떻게 나오는지 봤더니 7.2%는 임대 수입에서 5.5%는 자산가치 변동에서 왔습니다. 상승해서 온 거죠. 그럼 이 자산가치 상승이 어떤 로케이션이 좋아가지고 여기에 인접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성장하는 산업의 비중을 늘릴 거냐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더라. 그 부분이 과거 50년간 성과를 미국 리츠가 성과를 내면서 그리고 한국 리츠가 봐야 할 큰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댓글을 보면서 국장 탈출, 미국 리츠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대로 미국 리츠 시장은 과거 50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최근 금리 상승기에 아까도 보셨지만 금리 상승기에 가격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회복기에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런데 이런 미국 리츠를 접근을 하시고자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잘 분석하셔서 개별 종목을 사시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가기까지는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하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먼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의 ETF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드렸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가장 운용 규모가 큰 이제 뱅가드 ETF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성 종목을 보시면 이 프로로지스 여기가 이제 물류를 하는 데인데 13%로 물류에 대한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타워가 중개탑 임대하는 데입니다. 이러한데 그리고 에코닉스는 데이터 센터 즉 성장하는 쪽으로 비중을 높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걸 우선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비의 리츠 해설집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